말씀드릴 내용은 그 얼마 전 그 뭐 연예인이 약간 좀 뚱뚱하게 나와서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아마 여러 연예 프로그램에서 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은 스테로이드고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뭐 결판을 좀 오늘 내볼까 합니다. 뭐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떻게 좋고 어떻게 나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와이스 이제 9인조 그룹인데 저도 노래 몇 개 이제 그 자동차에 이제 저장해서 듣고 있는데 이게 9인조 그룹이거든요. 근데 이게 10주년 됐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사실 같이 춤을 추다 보니까 좀 보기 좀 안 좋죠. 약간 왜냐면 이게 메인 같은데 안 좋은데 이제 이 친구가 나오면서 왜 뚱뚱해졌냐 나오면서 아마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그 쿠싱 스테로이드를 부작용이 있어서 쿠싱을 겪었기 때문에 부은 거다. 뭐 특별한 병은 아니다. 뭐 내가 폭식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고요. 실제로 스테로이드는 여러 선생님들, 여러 환자분들 그리고 저도 가끔씩 먹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어서 오늘 그걸 다뤄보도록 할게요. 아마 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겪었겠지만 저도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리즈 시절은 엄청났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춤추는 댄스 그룹이 이러니까 보기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여기 뭐 바로 정이 눈에 확 띕니다. 그래서 워낙 날씬하고 이런 모습인데 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말씀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나왔죠. 얼마 전에 이제 디스코 여왕 이은하 님이 이제 이은하 가수가 이렇게 해서 또 텔레비에서 나왔죠. 텔레비에서 나오고 연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여러 개 방송에서 나와서 아마 그때 시청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로버트 할리도 그런 적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쿠싱은요, 이제 쿠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쿠싱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에 이제 부신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안에 호르몬이 많은 상황을 말하고요. 이게 원인은 두 가지가 되겠죠. 이제 속에 병이 있는 경우, 여기 혹이 있거나 뭐가 문제 있는 경우가 있고, 왜 이제 외인성, 바깥에서 많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 몸의 내분비 질환보다는 이제 의인성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쿠싱은요. 하비 윌리엄 쿠싱이라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1900년도 초반에 그 미국 경제공황 있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그 환자의 이제 죄송합니다. 머리를 절개해서 열어가지고요 수술한 사람입니다. 이 쉽지 않을 텐데 약간 과감하게 그냥 이게 그냥 옛날에 마스크였고요. 이렇게 해서 막 현미경도 보면서 직접 했어요. 이게 윌리엄이고 이 사람은 사실은 신경외과의 그냥 성인입니다. 성인. 신경외과에서 이 사람을 빼고 논할 수 없고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뇌수술, 이 머리 두 개 골을 여는 방법을 고안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게 이 환자를 어린애를 수술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뇌는 아시겠지만 이제 부들부들 하거든요. 수술하고 이제 뇌 두개골을 열면은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막 튀어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밀어 넣어야 되니까 이런 모자 같은 걸 씌워서 꽉 눌러 놓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술법을 개발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혈할 때 지혈을 막는 그런 것도 개발해서 거의 뭐 이 사람은 그 미국 의학계의 10대 그 위인에 들어갑니다. 항상 그 유명한 의학 저널에 다 나오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네. 어쨌든 이제 자, 그러면 스테로이드를 어떻게 많이 맞게 되느냐? 그 이제 주변에서 보면 이런 거죠. 이제 관절 주사, 뼈 주사, 디스크 주사. 뭐 이게 스테로이드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 또 퇴행성 관절염, 무릎 아파가지고 저도 무릎이 좀 아픈데 뭐 이럴 때는 저도 정형외과나 재활외과 가서 이제 주사 맞거든요. 근데 요런 스테로이드, 요 루마티스 관절염, 요게 이제 사실은 루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사실 스테로이드가 개발된 거죠. 이게 이제 1948년도에 그 루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안 났는데 요걸 줘봤더니 난 났어.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로이드가 뜬 거고요. 그 외에 천식,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루푸스, 그다음에 항암 치료. 항암 치료할 때도 이제 면역 치료하면 뭐 항암 치료하면 괴롭거든요. 뭐 메시껍고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완화하려고 이걸 주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피부과도 뭐 늘상 쓰죠. 피부과도 습진, 뭐 아토피, 뭐 이거 어린애들 뭐 다 저도 뭐 다 해본 거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가면역 간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혈당증. 저는 이제 당뇨를 주로 내분비 의사다 보니까
저혈당이 오는 환자에서 저혈당이 해결이 안 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줘서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내분비 질환이 있을 때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정말 그 모든 전과에서 다 가능하고 모든 환자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이거를 바르거나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뭐 단언합니다. 네. 이 스테로이드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벤제닝인데, 육각형 3개하고 오각형 하나가 붙은 요 구조에다가 꼬랑지가 뭐가 들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나타내요. 성격이 뭐 이렇게 되면 남자 호르몬, 저렇게 되면 여자 호르몬, 저렇게 되면 아나볼릭,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요게 스테로이드입니다. 요 스테로이드는 이제 요 폼은 이제 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요 놈이 이제 장기를 갑니다. 가서 요 부신, 요 뱃속에 이제 콩팥이 요렇게 있거든요. 요렇게 양쪽에 있는데 요 위에 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사실 일반 사진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병변 있을 때 보이는데 좀 크게 그려놨는데 약간 요렇게 요 정도 돼 있고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열어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겉껍질, 속껍질, 겉껍질, 피질, 속껍질, 수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게 바로 이제 부신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그 코티솔을 가져다가 그 꼬랑지에다가 뭐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남자 호르몬, 이렇게 하면 여자 호르몬. 이거는 이제 혈압 조절 호르몬 이렇게 나눠서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만듭니다. 요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껍질, 피질에서는 요런 호르몬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남자 호르몬입니다. 그 피질에는 이제 그 코티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이 혈압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안드로겐 남자가 나오고 부신, 수질 빠졌군요. 수질에서는 이런 혈압 조절하는 에피네프린 이런 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데 사실 오늘 중요가 되는 거는 이 중에서 피질, 그 중에서 이제 그 아까 정형같이 이제 얼굴 붓는 거는 바로 요 놈, 요 코티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코티솔 합성 과정은 이렇습니다. 너무 많아요.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여기다 가로치고 글자를 이 효소를 적어내려 가지고 정말 머리 빠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하여간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당연히 외울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에서 하나는 남성 호르몬, 하나는 여성 호르몬, 하나는 아까 말한 그 코티솔 이렇게 세 가지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예쁘게 좀 표현하면 이런 거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 콜레스테롤이 이제 부신에 들어가면은 알도스테론은 혈압 조절 호르몬이 만들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코티솔을 만들고 그리고 여자 호르몬이 에스테로이드 만들고 여자 호르몬이 변형이 돼서 남자 호르몬 요런 게 다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스테로이드 계통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육각형 벤젠 링 3개에다가 오각형 하나 이런 구조에다가 이 꼬랑지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요렇게 붙으면 남자 저렇게 붙으면 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갈 수 있지만 이 효소 하나하나가 문제되면 이제 선천성 부신 질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로이드는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하나는 이겁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영어 어렵죠. 네, 어쨌든 스테로이드에다가 코르티코를 붙인 거고, 또 하나는 스테로이드 아나볼릭. 요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임상에서 많이 쓰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거는 100% 했을 거고요. 요거는, 남자분들은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른 겁니다. 똑같은 스테로이드지만 다른 거고요. 오늘 주제는 요쪽입니다. 요쪽.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같은 말로 영어로 오니까 부신필, 아까 피질에서 나오니까 부신필 호르몬이고 우리가 만든 거는 이제 유사체라는 말 붙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 남자 호르몬이니까 테스토스테론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합성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는 테스토스테론 유사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흔히 이제 코티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아마 환자분들도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코티솔 정도는 다 알죠. 요새 애들 그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화를 낼 때는 이제 막 화끈하잖아요. 그런 때 보면 코티솔이 분비된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이런 계통을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너무 말이 어려워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요 스테로이드, 요 피질 호르몬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요런 거예요. 아까 그 글루코르티코이드 요런 구조인데 잘 차이 모르시겠죠? 요게 이제 OHD가 2개 붙은 거, 요게 붙은 건데, 네, 그렇고 스테로이드는 저는 그래서 오늘 아까 말한 그 부신에서 만드는 호르몬 중에서
남자 호르몬, 여자 호르몬, 그리고 아까 코티솔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코티솔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코티솔에서 한정해서 요거는 조금씩 분비돼요. 분비는 이제 사이클을 그리고 아침에 쫙 올라갔다가 떨어져. 요는 이제 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금씩 분비가 되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얘가 힘이 필요할 때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아침에 딱 깨면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딱 낼 때 아침에 이걸 쫙 나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요. 바깥에서 스트레스가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부모님한테, 친구들한테, 직장 선배한테 스트레스 그런 거 말고 또 뭐 교통사고를 당하든가 아니면 맹장이 터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갑자기 뭐 그럴 때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그러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내일 아주 중요한 시험이야. 오늘 밤을 새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럴 때 뭐 이럴 때 나오고 이게 문제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대량으로 분비될 때 문제되죠. 대량으로 분비될 때는 이 스테로이드의 나쁜 게 나타나죠. 이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려면 이런 걸 줄여야죠. 왜냐면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니까 우리가 면역 기능, 재생, 생식 이런 거를 좀 죽여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분이 딱 오면은 요 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은 오늘 면역 기능을 죽이고 재생 기능을 죽이고 생식 기능을 죽이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전력합니다. 그래서 왕창 나올 때는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많이 이제 쓰거나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재생 기능이 떨어지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뭐예요? 우리가 염증이 생겼을 때 골맞을 때 이 뭐 흉을 없애야 되는데 얘를 해결 못해. 그 염증이 심해지고 재생 기능 혈관이나 세포나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얘가 재생 기능이 안 되니까 혈관도 힘이 없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뭐 혈관도 좀 늘어지겠죠. 그리고 뭐 아까 그런 식으로 되고요. 생식 기능 그 호르몬이 안 나오고 좀 남성화되죠. 남성화도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겨내야 되니까 왕창 나오면 다 조절하다가도 요 면역이라든가 재생이라든가 생식 기능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항염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이제 염증도 낙화되겠죠. 이게 참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우리가 적당히 줘야지 이걸 너무 많이 주면은 이제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재생 기능도 떨어지고 생식 떨어지고 염증 치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염이 잘 생기죠. 그리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 되고 이 코티솔은 아까 부신에서 분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이제 얘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제 호르몬은 요 위에가 요 뇌하수체라는 놈입니다. 뇌하수체가 얘를 조절하라고 사인을 보내. 야, 너 이래. 스트레스가 나오면 요 뇌하수체에 있는 요 ACTH라는 호르몬이 얘한테 가서 야, 너 빨리 이래. 지금 스트레스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또 시상업에서 조절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신인 기능이 너무 없다. 그러면은 저 시상하부나 뇌하수체에서 야, 너 빨리 일해 하고 사인을 보내고요. 얘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얘하고 얘는 일을 안 하겠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바깥에서 우리가 코티솔을 많이 주면 ACTH가 일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들어오니까 얘도 일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만약에 밖에서 코티솔을 많이 주면은 얘는 일도 안 해. 얘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고 이 ACTH 뇌수의 기능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면은 오히려 우리 몸에 이런 그 어떤 사이클이 깨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하수체는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앞에 뒤에 있고 그리고 얘는 굉장히 많은 호르몬을 관장하죠. 얘뿐만 아니라 뭐 피부, 근육 뭐 다양한 데 하기 때문에 요게 망가지면 문제가 여러 군데서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신의 기능은 요 위에 있는 호르몬하고 그 위에 있는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일할 때 이제 아버지가 야 일하라고 얘기를 하고 할아버지가 또 한 수 가리키는 건데 이제 아들이 너무 잘하면 뭐 이렇게 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영향이 있어서 우리 내분비는요 호르몬을 검사할 때 이렇게 요거만 검사하지 않아요. 코티솔만 검사하지 않아요. 저희는 되게 짱으로 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이 호르몬은 이렇게 분비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눈을 뜨면 어떻게 해? 빨리 학교 출근해야지. 지금 직장 가야지.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쫙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갔다가 이제 점심이 되면 이제 오후는 이제 나른하죠. 오후는 이제 대충 일을 끝내고 밥도 먹고 이제 좀 쉬다가 이제 자야죠. 자고 이제 오후는 좀 원래는 이제 요렇게 갔다 요게 약간 스몰 피크가 하나 있긴 했는데 요렇게 아침에 피크 됐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로이드는 코티솔은 아침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검사는 할 때 언제 해야 돼? 아침에 검사하셔야 돼. 오후에 검사하면 이 검사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내분비 질환 대부분이 그렇지만 물론 한 가지 예외는 있지만 되게 아침 공복에 오라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사는 오후에 하면은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간혹 이제 자다가도 할 수 있어. 아침에 이제 그 밤에 이제 자면서 침이 고이잖아. 이걸 모아서 낼 수도 있어. 왜냐면 밤에 이걸 반영하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피 검사는 언제 하냐면 요 아침에 요때 해야지. 요때 해야지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데 근데 만약에 너무 일찍 올라가. 그럼 뭐야? 이 사람은 너무 일찍 깨는 거야. 아침에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침 5시, 6시 일어나서 출근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게 몸에 안 좋은 거죠. 이게 코티솔이 이제 엉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긴장하는 거. 뭐 내일 이제 중요한 평가가 있어. 뭐 시험을 봐야 돼. 그냥 그럼 막 긴장해. 그러면 이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 이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아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뇌하수체나 시상부가 일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부신도 일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확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과로 뭐 지나친 과로는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이제 아침에는 하고 밤에 일하는 사람 있잖아. 밤에 이런 사람은 거꾸로 되니까 이 호르몬이 엑시스가 깨지면서 여러 가지 코티솔에 좋지 못한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밤에 잠도 못 자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여기가 막 확 나오니까. 그리고 또 이제 아예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는 이제 바깥에서 계속 코티솔을 주면 아예 안 만드니까 안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 되면은 뭐 약간 정도의 차례는 있지만 이 코티솔은 아까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이제 본인이 좀 힘들죠. 그리고 막 무기력하고 막 짜증도 나고 이게 왜 그럴까? 잠잘 때 잠도 안 오고 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기력해 있을 때는 우리가 한 번쯤은 뭐 이 코티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복 피 검사를 하고 물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 오 있는 ACTH랑 같이 하고 그리고 물론 또 다른 갑상선 호르몬도 같이 이렇게 묶어서 해봐요. 그러면 근데 상당수에서 약간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새 같이 이제 그 업무 조건이 너무 억수로 일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게 부작용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생 능력, 면역 능력, 염증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돼. 그래서 또 부으니까 달덩이 얼굴이 됩니다. 되게 이것 때문에 와요. 얼굴이 턱 그냥 부잣집 만면일감이 오는데 보기 안 좋은 만면일감이 오는 거고 그리고 막 얼굴이 뻘깃뻘깃하죠. 왜 아까 피부가 재생이 안 되니까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노출이 돼. 그러니까 뻘깃뻘깃하지. 얼굴도 뻘겋고 덜기덜기하고 그리고 피부 위축. 아까 말한 재생이 안 돼. 그러니까 콜라겐 위축, 혈관도 열어지고 아까 혈관도 이렇게 늘어지고 그러니까 터지고 그러니까 멍도 잘 들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체중이 늘고 그리고 뼈는 어떻게 됐어? 재생은 안 되니까 뼈가 푸석푸석해지지. 그리고 뼈도 이제 괴사가 되지. 뼈가 이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특히 고관절이 괴사가 되고 근육량도 줄어들겠죠. 당연히 부신 기능이 저증이 오겠죠. 왜냐면 바깥에서 주니까 당연히 올 거고 그리고 혈당 올리고 혈압 올리고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달덩이 얼굴로 오긴 하지만 이 환자를 이렇게 까보면은 뭐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위장관 출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굴 달덩이에 배는 볼록 나오고 뻘겋게 돼 있고 그리고 요게 이제 뭐 언론사에 재미난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읽어보면 배가 볼록 나오고 고혈압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기고 아까 말한 그 재생 능력 월경이 안 되니까 무월경이 오고 남성화 성식기를 떨어지니까 남성화 오고 여드름도 잘 생기고 그리고 여기가 좀 처지고 좀 까매지고요. 배에 이런 줄도 보이고 멍이만 있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얼굴 때문에 오긴 하는데 이런 환자를 싹 까보면은 이제 이런 모양을 보이셔서 쿠싱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까 그래서 정현 그분도 사실 지금은 잘 하셨겠지만 아마 열어보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호르몬 두 개가 있었잖아요. 오른쪽에는 왼쪽은 코트고 오른쪽 아나볼릭인데 아나볼릭은 이제 남자 호르몬이니까 얘는 이제 남자 호르몬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고환이나 이렇게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요새 올림픽 하잖아요. 근육을 딱 키워가지고 딱 하려고 그러면은 내 남자 호르몬 주사 맞는다고. 그걸 맞으면 이제 남자 고환이 작아져. 왜냐면 바깥에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 유방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못 가죠. 도핑 상태에서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고환 위축도 오고 우울감도 오고 공격적이 되죠. 공격 그리고 고혈압도 오고 이런 문제가 돼서 뭐 요거는 그런 요새 아주 올림픽 때 많이 그 문제가 되는 건데 요새는 도핑 테스트가 하기 때문에 요새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스테로이드가 안 좋은데 시중에 쓰고 있는 합성 스테로이드는 뭐냐? 요거예요. 시중에 이제 하이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론 뭐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자 보면 이제 좀 보시면 알 때 하이드로코티손, 프레드니솔 요거는 아마 코티솔을 먹으면 많이 보셨을 텐데 예, 뭐 여러 가지 약 이름이 있지만 뭐 대표 소론도 뭐 요거는 그러니까 뭐 요런 약제가 있습니다. 요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면 작용 시간 차이예요. 작용 시간. 그래서 작용 시간 이렇게 보면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그 하이드로코티손 이게 이제 약 상품명으로 요새 뭐 많이 팔리는 게 레피손이라는 약인데 요거가 있고 그다음에 코티솔 있고 프레드니솔론 요거는 이제 많이 쓰죠. 요거는 이제 아마 많이 씁니다. 요거. 그리고 주사에는 이제 메틸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다 손이 다 들어가고 이렇게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역가예요, 역가가 얘는 소론도 같은 경우 5mm하고 레피손 20mm하고 메티프레드니솔론 4mm하고 이게 같아. 그러니까 뭐야? 소로돈 얘 먹을 때 얘는 요거만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지 센 거고 얘는 이제 덜 센 거고. 그래서 임상에서는 우리가 먹는 약은요. 사실 약한 거 써야 돼. 센 거 쓰면 아까 말한 대로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대개 요 세 개 중에 하나 써요. 저도 주로 이제 레피손을 주로 써요. 저는 레피손을 주로 쓰고 소론도 쓰거나 안과나 뭐 호흡기내과 약간 뭐 이런 데는 이제 이걸 많이 쓰고요. 그리고 주사할 때는 이제 덱사메타손하고 여기 있는 베타메소 이런 걸 쓰죠. 그래서 주사제는 좀 세. 예, 왜냐면 적은 분량이 들어가니까 세서 이런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센 놈은 부작용도 많겠죠. 이거 많겠죠. 약한 놈은 부작용도 짧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런 하이드로존 같은 경우에는 작용 시간도 짧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8시간밖에 안 돼. 12시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두 번 먹어요. 두 번 먹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덱사메타손 이런 건 3일 갑니다. 오늘 약을 먹으면 이 약효가 3일 가요. 그러니까 이 약 같은 경우는 날마다 먹어 제끼면 어떻게 될까요? 쌓여서 우리 호르몬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다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쓸 때는 가급적이면 저용량, 가급적이면 짧은 효과 이런 걸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내분비 의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만 좀 약한 거를 위주로 씁니다. 네. 그리고 연고도 보면요, 시중에 나온 게 이게 많아요. 뭐 보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이게 도대체 이게 몇 개입니까? 뭐 제가 일부만 가져왔는데 많고 그래서 피부과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피부과 선생님한테서 보는 스테로이드 있잖아요. 이제 보실 거예요. 약을 연고를 보면 딱 열어가지고 스테로이드네. 그 요 스테로이드랑 우리가 구매하는 스테로이드랑 달라. 그 원장님이 피부과 선생님 주시는 거는 약간 센 거 줍니다. 왜냐하면 필요해서 딱 치료하려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약국 가서 그냥 사서 쓰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요런 거고요. 우리가 보통 그 약국에 파는 건 뭐 보통 요런 거 씁니다. 덱사메타 0.1이나 뭐 이렇게 약한 걸 쓰고요. 뭐 아세테이트 요런 걸 쓰고 피부과에서는 좀 강한 거 이런 거 씁니다. 이런 거 이제 강해서 그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약국에 샀는데 뭐 하루 한 번 바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그 선생님은 왜 조금씩 바르라고 왜 그러냐.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사실은 피부과 선생님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딱 적재적소에 쓰려고 이제 딱 펀치식으로 딱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쓰셔야 돼. 우리가 쓰는 뭐 약국에서 쓰는 건 좀 약한 거 쓰니까 좀 몇 번 발라도 그렇게 흉도 안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화장품에서는 피부를 좀 부드럽게 보고 좀 탄력 있게 보이려고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부작용 왜 생기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피지올리 용량보다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줘서. 아까 말한 프레드니솔론 5mm, 뭐 레피손 20mm 요게 제일 적당한데 그보다 많이 주면 생기고요. 많이 주면 부신이 어떻게 일을 안 하지. 그러면 뇌하수체도 일을 안 해. 세상보다 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 몸이 사이클이 엉망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스테로이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재생 적용이 안 된다, 면역 적용이 안 된다, 뭐 생시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적용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다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적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아침에 올라갔잖아요. 아침에 주로 주고 해야 되는데
뭐 아침도 먹고 점심도 뭐 이러면 아무래도 사이클이 깨지니까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랜 기간. 이게 기간이 요게 약간 애매한데 이게 이제 참 애매해요. 요거는 이따가 질문을 아마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보통은 이제 일주일 이내 쓰라고 돼 있고 그 우리가 생리적 용량보다는 넘어가지 않겠으라고 돼 있고요. 몇 밀리인가? 요것도 애매한데요. 보통 이제 소론도 5mm, 2.5mm가 좋고요. 레피손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코티손 경우는 20mm 미만이 좋고요. 일단 3주 또는 한 달이 넘어가면 무조건 나쁘다 보고 6개월 넘어갔다. 이건 뭐 끝이고요. 고용량은 한 달 넘어갔다. 이거는 이제 부작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 기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뼈주사라는 것도 있잖아요. 뼈주사. 이거 뼈주사. 이거 많이 얘기하시죠. 또 뼈주사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스테로이드 주사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할 거 아니고 굉장히 많은 거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요. 근데 다가 아니에요. 뼈주사가 스테로이드 주사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뼈주사를 이렇게 그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 제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은 스테로이드 주사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에서는 이거 왜 부작용 아니까 의사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통 스테로이드랑 진통제를 섞어 쓰긴 하지만 보통은 이런 거 쓰죠. 연골 주사를 한다든가 뭐 프롤 주사라든가 이런 거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스테로이드 뼈 주사가 있긴 하지만 뼈 주사는 알고 보면 스테로이드가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 뼈 주사 맞을 때 물어보셔야 돼. 내가 지금 뭘 맞고 있는 거냐 물어보셔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 연골 주사나 프롤 주사는 사실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스테로이드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자유롭게 좀 뭐 쓸 수 있는 편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 내가 맞는 게 스테로이드인지, 내가 먹는 게 스테로이드인지 물어봐야 돼. 그리고 아까 말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요새 네이버 검색이나 뭐 구글 검색해 보시면 쓰고 있는 약에 대해서 스테로이드가 다 나옵니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성분을 바꾸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적 용량보다는 좀 적게 써야 됩니다.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론도는 5mm에서 2.5mm가 좋고 레피선은 20mm 아래가 좋고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너무 맞으면 안 되고 뼈주사 같은 경우에 맞을 때는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 스테로이드 맞거든요. 그럴 땐 4번 정도가 좋고 뭐 5번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어쨌든 이제 1년에 이제 그 정형외과 신경에서 맞는 뼈주사는 보통 3번, 4번이 좋고 그 이상은 안 좋다. 이 정도 나와 있어요. 네. 그럼 3번이 맞냐? 이런 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정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인성 쿠싱 아까 말한 대로 그 바깥에서 많이 이제 술을 먹어 생기는 별 의인성 쿠싱이라는데 이런 경우 아까 정형 같은데 자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는요. 이건 간단해요. 약을 줄이는 거야. 이 사람이 뭐 열을 쓰고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게 5야. 그러면 열에서 5까지 줄여서 5에서 감량하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게 부작용이 있어서 많이 나쁘다. 즉시 끊으면 더 나빠져요. 더 무기력해지고. 왜? 아까 말씀드렸죠. 호르몬이 막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무력감이 생기고 그 스트레스 생기고 면역 기능도 떨어지고 처지고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차차 줄입니다. 생리적 용량을 천천히 차차 줄인다. 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좀 짧은 거로 바꿔야 돼. 그리고 하이드로코티손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에는 하이드로코티손을 쓰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ml, 30ml 정도 보는데 요거를 10으로 줄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줄이다가 힘들면 복용약제를 바꿔. 오늘 먹었다가 내일 먹었다. 그리고 다 가급적이면 아침에 먹고요. 용량이 많을 때는 아침도 먹고 점심도 저녁도 먹는데 이렇게 먹고 그리고 요게 격리를 먹다 괜찮다 싶으면 이제 피 검사를 해봐서 이제 결정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요거는 옛날에 유명한 그 애니제미라고 의학하시는 분은 뭐 탑 랭크 전에 나온 건데 이거 이제 80년대 이제 프로토콜이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제 일일이 검사하기보다는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적 용량보다 많이 썼으면 천천히 줄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 약에 부작용이 있다. 그리고 즉시 끊으면 그거는 더 죽는다. 특히 이제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이거 야 너 먹으면 안 된다 이런다고 안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며칠 있다가 쇼크 와서 응급실 중환자실에 혼수로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천천히 기준은 좀 애매하지만 천천히 줄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일단 30분 내로 마쳤고요.
뭐 질문이 무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테로이드주는 부작용은 아까 말한 코티솔, 글루코코르티콜을 말하고 여자 호르몬이 남자 호르몬이 아니고 그리고 되게 이게 아까 말했던 면역 기능, 재생 능력, 생식력 이 세 가지 뭐 크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깥에서 주면은 이 기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 치료할 때는 어떻게 한다? 쓰고 있는 스테로이드를 가급적이면 약한 거로 그리고 짧게 용량을 최소로 줄인다. 천천히 줄인다. 얼마나 천천히 줄이냐?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정말 그 아트입니다, 아트. 제가 보기엔 정말 이거는 저도 이제 저 26년째 코티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정말 수많은 경험,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무작정 줄였다가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케이스 환자별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질문 보겠습니다. 네. 윤희님이 이제 질문하셨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주사도 맞고 프레데손도 복용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레데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프레드니솔론 같아요. 복용했어요. 그때 당화혈소가 7.4가 나왔어요. 이제 질문이 이제 거의 끝이군요. 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몸을 약간 깨트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도 올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간도 막 일하게 하고 막 일을 하게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가 필요하다 보니까 막 당도 많이 만들어서 혈당이 생기죠. 그래서 7.4면 당뇨니까 이와 별도로 이제 당뇨약을 좀 먹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읽어볼게요. 행복한 토끼님이 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는 며칠 이상 복용해야 부작용이 나오는 건가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리적 용량, 그러니까 소론도로 말하면 5ml 또는 7.5인데, 뭐, 이제 어린애 50kg 미만의 어르신들은, 뭐, 할머니 어르신분들은 뭐 2.5에서 5가 맞고요. 뭐, 80kg, 100kg 이 정도 먹으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은 한 5에서 7.5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3배 이상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이상 먹었다면은 이제 부작용이 생긴다.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량이었을 때는 그때는 뭐 일주일 또는 뭐 한 달 안에 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기간은 약간 논란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뼈주사 우리 정형외과나 신경에서 맞는 주사 있잖아. 거기 스테로이드가 있을 경우에 걔는 이제 보통 1년에 권장하시는 거 보니까 1년에 3-4번 하시더라고요. 3-4번. 3-4번 하고 이제 나머지 또 아프시면 그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으시고 이제 다른 아까 막 프롤로지를 하던가 뭐 다른 걸 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3일 정도 괜찮을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햇살님이 단기간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해도 고용량으로 먹으면 위험한가? 네, 단기간을 썼는데 고용량을 먹으면 위험한가? 자, 이것도 아까 좀 애매한데 이제 이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위기, 아주 스트레스가 꽉 왔어, 혼수에 빠졌어, 할렐레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코티손을 100ml 쓰거든요. 100ml 하루에 3번이나 4번 쓰는데 그거를 고용량을 했을 때 아니면 메틸프레드니솔론을 뭐 125mg 먹었을 때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책에는 한 달 넘어간 문제가 있다고 돼 있는데 보통 경험적으로 한 1-2주만 돼도 약간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의사들이 그 고용량 쓸 때는요 되게 3-4일 하고 끊습니다. 그리고 3-4일 좀 바로바로 끊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어가지 않아서 보름 넘어갔다. 이거는 이제 이미 포기한 거예요. 네.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고용량의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생리적 용량 프레드니솔론의 5ml, 7.5ml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배에서 3배, 그러니까 20에서 30ml가 우리가 많다고 보고요. 진짜 고용량은 100ml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생리적 용량의 2배, 3배를 우리가 한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리서범님이 공복에 운동하면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안 좋죠. 공복에 운동하면은 우리가 이제 칼로리도 없고 당연히 그 에너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약간 우리 몸을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없잖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간에서 끌고 오고 근육에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는 뭐 밥 먹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럼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방산이 있겠죠? 또 지방산을 써. 이런 걸 쓰면은 아무래도 케톤도 생기고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당에도 당연히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빨리 우리가 깨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카테콜람이라는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코티솔도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까 나쁜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공복에 운동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이제 당뇨 환자는 식사하시고 1시간, 1시간에서 2시간 좋습니다.
당뇨가 아닌 사람도 공복에 운동하면 좋다고 들었는데 운동하면 안 좋다는데 사실인가? 네, 뭐 그런 이유로 생각되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 근력 운동을 하는데 가장 컨디션 좋고 성장 호르몬 많이 나오는 소문을 들었는데 공복에 유산소 운동 아니면 근력 운동 안 좋을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 준비된 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른 에너지를 써서 그럴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체중 관리, 우리가 비만 치료를 하거나 우리가 강력하게 살을 뺀다 이럴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근력 운동도 아시겠지만 유산소 운동 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셔야 되고 근력 운동 먼저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질문이 유산소는 저녁 먹고 19, 30분 뒤에 합니다.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 될까요? 근데 보통 운동은 30분에서 1시간 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밥 먹으면은 우리 혈관이 어디로 가요? 뱃속에 다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피가 없기 때문에 몽롱하고 졸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에서 1시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몰립 K님이, 네, 영어시군요. 보컬 그룹도 아니고 댄스 그룹 멤버인데 벌써 몇 년째 지난 것 같은데 다이어트 등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체형 가깝게 돌아갈 수 없는 건가요? 뭐, 이렇게 운동하시면 돌아가지 않을까요? 돌아갈 것 같은데요. 네. 네, 희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면 저는 뭐 틀림없이 댄스 하신다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SAG88님이 주셨는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데 허리 신경주사 맞으면 위험할까요? 자, 아까 말했듯이 또 끝까지 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어서 허리 충격이 약간 있어서 오른쪽 다리와 종아리까지 당기는 증상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갔더니 신경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겁나서 아직 못 맞고 있어요. 네, 자, 뼈주사, 신경주사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할 거는 아닌데 그 중에는 스테로이드도 있고 그리고 아까 프롤로지라는 것도 있고 또는 뭐 관절에서 넣는 거는 관절액도 있고 또 PDR이라는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번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신경을 찌르시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가 우리가 있을 때 그거를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럴 것 같으니까 저 신경주사의 정체가 뭔지 한번 물어보세요. 스테로이드가 맞는지. 그다음에 뭐 아까 말한 제가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게 맞는지 물어보시고. 근데 한 번 정도는 문제가 없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뼈주사는 뭐 한두 번은 문제가 없고 뭐 1년에 3번, 4번까지는 괜찮다고 돼 있으니까 뭐 매주 맞는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매주 맞는다. 요건 아닌 것 같고. 아마 근데 정형외과 스님이라면요. 매주 스테로이드 안 넣으세요. 요새 선생님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되게 이제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렇게 섞어서 하고 프로로지도 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섞어서 하시더라고요. 또 마취약도 넣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신경주사에 스테로이드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요새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리스 H님이 하셨는데요. 스테로이드 효과 못 듣긴 했는데 스테로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수들 스테로이드 하면 운동 기능이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질문하신 겁니다. 스테로이드 효과가 뭐냐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선수들이 스테로이드 하면 운동 기능이 좋아진다는 게 뭐냐 이랬는데 아까 스테로이드는 2개 말씀드렸잖아요. 코티코스테로이드 그다음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코티코스테로이드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고 아나볼릭은 근육량을 늘리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오늘 주제는 이제 앞에 말한 그 스트레스를 강화시키는 코티코스테로이드고 지금 말씀하신 건 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쓰면 근육량이 많아지고 힘이 생기죠. 그래서 요걸 주사 맞고 운동하면 아주 짱이죠. 근데 이제 뭐 아시겠죠. 올림픽에서 그 남성 호르몬 그걸 맞고 오면은 이제 도핑 센서 걸려가지고 아무리 좋은 금메달을 따도 꽝이니까 안 하긴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올림픽 대회 안 나갈 거라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맞아주시면 좋다는 얘기도 환자들이 종종 찾습니다. 네.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이승현 님이 질문하셨고요. 친척이 베체트병이 생겨 스테로이드 처방을 받아 복용했는데 얼굴에 루푸스 홍조가 심하게 와서 복용 중단했는데 스테로이드가 자가면역 질환 약물 부작용을 일으키나요? 네. 그 베체시나 루푸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오래 먹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도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적 용량을 한 달, 2달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런 경우는 일단은 그 아까 말한 스트레스 엑시스 축이 깨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부작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 류마티스네과 그 선생님께서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안 쓰려고 다른 약제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스테로이드 용량을 최소로 하고 다른 약제들 요새 많아요. 드마드 약도 있고 뭐 메타스테로이드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약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저도 모르는 약이 많은데 그걸 섞어서 쓰셔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스테로이드만 이렇게 몰빵하진 않아요. 요새 약이 굉장히 좋습니다. 면역 억제 치료도 루마티스 관절염 좋은 게 많아서 아마 요새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아마 그래서 좀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도핑 테스트 하는데 스테로이드 한 선수는 아는 선수 운동이 올라가서인가? 네, 맞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주제인 스테로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있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해당되는 거고 요걸 하면 당연히 근육량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체력적으로 우수해져서 당연히 힘도 세지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또 질문하셨네요. 이승현 님이 또 질문하셨네요. 네. 부신 피질 호르몬을 안 먹어도 계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화를 자주 내면 부신 코티솔로 스트레스 부작용이 생기나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별 문제는 없긴 한데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 많은 상황이 되면 되게 보면 이제 환자들이 아까 그 하루에 그 사이클 보셨잖아요. 계속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예요. 당뇨도 생기지, 스트레스 생기지, 정신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길 수가 있고, 너무 파급하는 게 많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체도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순전히 이런 쿠싱에 대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런 코티솔이 많은 상태, 스트레스풀한 많은 상황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있는 그 생체 리듬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무력감도 많이 오고, 뭐 체력적으로도 떨어지고, 체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만성질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많이 생기게 되죠. 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님이 무통 분만할 때도 에피두랄 주사도 스테로이드인가요? 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아마 여러 가지 마취약이나 뭐 여러 가지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되게 스테로이드만 주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되게 이제 스테로이드에다가 이제 마취약 또는 이런 걸 섞어서 쓰죠. 네. 그럴 때 같이 씁니다. 되게 믹스하는 비율은 이제 통증의 약 선생님이나 정형외과 말로는 자기 노하우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뭐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다 어떤 물질을 또 섞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일 스테로이드 주사는 아닙니다. 교수님, LSH님 또 질문하셨고, 저는 20kg 찌고 작년에 당원에서 5.7 나왔는데 올해 눈이 침침하고 엄청 피곤한데 혹시 또 재볼까? 재보셔야죠. 당연히 체중이 저 정도 찌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 정도 찌면 당연히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혈당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해보십시오. 이건 뭐 가족력 있다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은 어떤 걸까요? 예, 먹는 약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소론도, 프레드니솔론이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저용량, 아까 약한 거는 이제 하이드로코티손 제제,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코티손하고 또 프레드니솔론, 저는 이 두 가지만 씁니다. 저는.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자가면역 질환에 스테로이드를 먼저 사용하던데 스트레스나 화를 내서 몸속에 코르티솔이 나오게 하는 효과도 있나? 그렇진 않습니다. 외부에서 주면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생적 용량보다 좀 많은 용량을 써서 아까 스테로이드의 장점 뭐였죠? 우리가 염증 생기는 걸 멈춰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트레스를 이겨줍니다. 예, 그런데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천식 같은 거 또는 이제 루푸스, 뭐 피부 발진 막 돋아요. 염증만이 일어날 때 이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하죠. 네. 질문이 자꾸 넘어가네요. 네. 하여간 읽어보겠습니다. 신유진님 질문 보겠습니다. 저는 루푸스를 23년째 치료 중입니다. 소론도 5ml, 반알씩, 그러니까 2.5ml 먹나 보시죠. 네. 하나가 보통 5ml거든요. 10ml짜리도 있네요. 그래서 5ml 먹는데 염증 지수가 올라가서 이제 4월 2알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론도는 항염증 효과가 있다고. 염증 지수가 올라가면 올립니다. 올리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너무 장기간 복용하는 중이라 걱정이 된다. 뱃살도 너무 한다. 근데 요거는 그 루푸스 담당하는 루마티스 교수 선생님께서 아마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진짜 그 루푸스 보시는 선생님들 이거 아주 밤새 끌끌 하시더라고요. 어떤 약을 좀 써볼까? 이 환자한테 좋으면 어떤 약일까? 어떤 약을 넣으면 좋을까? 요새 새로 면역 치료 중에 어떤 게 좋을까? 아마 고민 많이 하실 거라 상의를 해보십시오. 당연히 저 정도 쓰면은 뭐 아까 말한 그 쿠싱 증후군, 의식성 쿠싱 증후군이 거의 아마 있으실 거예요, 아마. 네. 네, 흐르는 강물처럼
천식으로 경구용 흡입제를 거의 30년째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겠죠? 네. 흡입제도 1년 이상 쓰면 그런 아까 말한 스트레스 코티솔에 대한 축이 깨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나 생기느냐? 요건 논란이 있고요. 보통 최근 논문은 아니지만 한 5, 6년 논문을 보면 천식이 있어서 그 경구용 흡입기를 뭐 5년, 10년 쓰면은 적어도 한 10%, 뭐 20%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흡입제도 다른 걸 섞더라고요. 스테로이드만 쓰지 않고 다른 걸 쓰고 또 하기 때문에 옛날 거지는 아닐 것 같아요. 요새는 아마 더 좋은 약이 있고 아마 이 복합제가 또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뉴트론님이 후진 증상이 땀이 많이 나네요. 네. 요거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도 확장돼서 아마 좀 늘어진다 그러나 좀 이렇게 그 좀 뭐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땀은 사실은 땀 나는 거는 우리가 부교감 신경이 나와서 땀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코티솔은 이제 교감 신경을 자극하긴 하는데 그 신경 건드려서가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재반 증상 때문에 땀도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땀을 나게 하는 거는 이제 아까 교감 신경이 아니고 부교감 신경이고 이 코티솔은 주로 교감 신경이 작용하긴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원인 때문에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네, 뽀빠이님 질문 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소론도 반알. 좋습니다. 5mm인데 2.5. 네. 21년 15월부터 장기 복용 중입니다. 이렇게 장기 복용해도 될까요?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정도 용량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 3년이 되잖아요. 뭐 없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도 있는데 그 호르몬 검사도 정확성이 한 7, 80% 돼서 좀 어렵긴 한데 임상적으로 판단하시고 아까 말한 증상들 그 달덩이 얼굴이 되지 않는지 또는 이제 배에 멍이 들지는 않는지 피부가 그 얇아지지 않는지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걸 한번 다 체크를 해보셔야죠. 그래서 아마 류마티스 관절염 보시는 이제 선생님이라면 저 정도 쓰고 있으면 중간에 체크하실 거예요. 뭐 코티솔 지수도 검사 한번 하시고 뭐 골다공증 검사도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혹시 부작용 있으면 이제 치료해줘야 되니까요. 아마 그런 거를 점검하실 거예요. 뭐 저 정도면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 3년 넘어가면 이제 체크를 하고 10년이 넘어가면 이제 저는 무조건 합니다. 10년이 넘어가면 골다공증 검사 무조건 하고요. 혈당도 당연히 잽니다. 혈당도 당연히 재야 되고요. 혈압도 당연히 재봐야 되고요. 네. 네, 윤희님이 또 질문하셨습니다. 17세 여고생이 코로나 감염 후 자가면역 질환으로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복용.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이거는 저기 그 말라리아 약제 같은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약간 어쨌든 뭐 자가면역질이니까 스테로이드를 생각합시다. 네, 스테로이드를 복용 중인데 중입니다. 여드름 치료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이건 이제 바이러스 감염이거든요. 이거를 이겨내는 방법이 약제가 없었습니다. 뭐 최근에는 코로나 그 바이러스에 대한 직접적인 항바이러스제가 나와서 코로나 걸리면 그걸 먹으면 됐는데 그게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코로나는 면역 억제제가 면역이 이제 그 면역 폭풍이라고 하셨잖아요. 면역 폭풍이 생기면서 이제 죽으니까 그 면역 작용을 억제하려고 스테로이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니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게 없으니까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빵 치는 거지. 그러면서 면역을 억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그 코로나 때문에 죽는 원인인 그 면역 폭풍 그게 없는 거죠. 사이토카인 폭풍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는 3에서 5일, 일주일만 넘어가면 다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를 지내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이 치료를 했고요.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때는 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오래 안 쓰시고 보통 일주일 이내 다 쓰시고요. 네. 네, 여드름 치료약을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여드름 치료약은 스테로이드를 먹지 않죠. 되게 다른 걸 먹죠. 뭐 잘 아시잖아요. 뭐 미녹시딜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여드름 치료, 거기에 있는 균을 죽이는 거라든가 원인을 제거하는 걸 하지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쓰지는 않죠. 네. 이제 가렵거나 동반된 증상이 좀 쓸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피부과 선생님이랑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훈 경호님이 하셨고 천식으로 흡입제와 몬테리진 복용 후 체중 증가가 심합니다. 복용을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럴 때는요. 이해 득실을 따져야 돼.
천식으로 숨이 막히면 죽을 것 같아. 끊으시면 안 되죠. 당연히 복용을 하셔야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최소요법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뿌리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좀 그래도 먹는 것보다는 덜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천식 때문에 숨 막히면 죽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마 그 담당 선생님께서 아마 서서히 용량을 줄이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단하면 안 됩니다. 네. 유니님 또 질문하셨고요. 코로나 감염 후 길리안발의 증후군을 오고 루푸스 진단받은 10절 19세 여성입니다. 네. 네, 루푸스 진단받았으면 스테로이드를 쓸 수 있죠. 네. 그리고 갑상 코로나 감염 후 자가면역 질환,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요. 네. 루푸스 진단 받았으면 아까 말씀드린 스테로이드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최근에 나온 면역약을 같이 추가하셔서 아마 치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류마티스과 선생님들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루푸스 때 어떤 걸 보고 어떤 약을 쓴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이제 담당 선생님이랑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대충 한 것 같은데, 유튜브에 또 질문이, 또 트러스트님으로 볼게요. 교수님, 혹시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 혈압약에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절대 쓰지 않습니다. 뭐, 이거는, 당뇨약이랑 스테로이드랑 복합제도 없고요. 고지혈증이랑 스테로이드도 복합제 없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절대 없습니다. 네. 유튜브에 질문이, 네,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질문도 주셨군요. 이제 제가 항상 비욘디 하러 오면은 느낀 건데, 참 이 늦은 시간에 관심도 많으시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조금이라도 오늘 강의하는 게 좀 미흡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건강 관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늦은 밤 편히 주무십시오.